지난 1월 26일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결과 발표를 앞두고 글로벌 금융시장 전문가들의 관심은 오로지 파월 의장의 입에 쏠려 있었습니다. 그날 오전 뉴욕 증시는 새해 들어 모처럼 만에 상승세를 보이면서 희색이 만연했으나 파월 의장이 기자회견장에서 입을 열자마자 시장은 갑자기 싸늘하게 얼어붙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오후 미국 투자시장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매우 궁금해지는데요. 그 상세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미리 감사드립니다. 먼저 여기 지난 1월 25, 26 양일간에 걸쳐서 개최된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회의 모습입니다. FOMC는 지난번 영상에서 자세하게 다루었듯이 12명으로 구성이 되는데요. 7명의 연준 이사회 이사 전원과 5명의 지역 연방준비은행 총재가 투표권을 가진 의원으로 참여합니다. 의장은 제롬 파월이 의사봉을 잡고 부의장은 존 윌리엄스 뉴욕 연방준비은행 총재가 맡고 있습니다. 여기 가운데 파월 의장의 모습이 보이고요. 나머지 의원들과 둘러앉아서 회의를 주재하고 있습니다. FOMC는 이틀간의 회의를 마치고 두 번째 날 미국 동부 표준시로 오후 2시경 FOMC 성명서가 담긴 보도 자료를 배포했습니다. 우리나라 시간으로 새벽 4시경이었죠. 이 보도 자료 자체보다는 뒤이어 열리는 기자회견 때 파월이 과연 무슨 이야기를 할까 그의 입에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었습니다. 한국에서도 이 내용을 알아보기 위해서 새벽잠을 설치신 분들이 많았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FOMC 성명서에 담긴 주요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활동과 고용지표는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고 최근 수개월 동안 신규로 창출된 일자리가 증가했으며 실업률이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참고로 미국의 실업률은 지난해 8월 5.2%에서 작년 12월 말 3.9%로 하락했습니다. 다음으로 코로나 대유행으로 인한 수급 불균형과 경제활동 재개로 인플레이션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고 우려하면서 FOMC는 인플레이션 2%와 고용의 최고치 달성을 장기 목표로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참고로 지난해 12월 말 인플레이션은 40년 만에 최고치인 전년 동기 대비 7%를 기록해서 시장 참여자들을 깜짝 놀라게 한 바 있습니다. FOMC는 기준금리인 연방기준금리, 즉 FFR을 현 수준인 제로에서 0.25% 목표 구간에서 동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인플레이션이 목표치인 2%를 훨씬 상회하고 있고 견조한 노동시장을 감안할 때 조만간 기준금리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참고로 미국의 기준금리는 코로나 대유행 발발 직후 2020년 3월 15일에 현 수준으로 인하된 이후 변경 없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FOMC는 자산 매입을 지속적으로 축소하여 테이퍼링을 3월 초에 종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통화정책의 적절성을 평가하면서 향후 경제 전망에 대한 정부의 시사점을 지속적으로 모니터해 나갈 것이라고 확인했습니다. 성명서 발표 직후 월스트리트의 전문가들은 일단 기준금리 동결에 안도하면서 3월에 종료되는 테이퍼링은 이미 예상된 것이라 별다른 동요가 없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러나 파월의 기자회견을 전후로 시장 분위기가 싸늘하게 얼어붙기 시작했는데요. 파월은 공화당원으로서 2018년 트럼프에 의해 16대 FRB 의장으로 임명되었습니다. 그는 코로나 대유행 이후 기준금리를 제로금리대로 낮추고 양적 완화 정책 추진으로 경기를 부양해온 대체로 온건한 비둘기파였지요. 하지만 작년 11월 바이든에 의해서 재임명된 이후 테이퍼링에 갑자기 착수하는 등 연준의 통화 정책의 시계를 빠르게 돌리면서 강경파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파월 의장은 이날 FOMC 성명서 발표 이후 속개된 기자회견에서 강한 매파적 속성을 여실히 드러냈습니다.
그의 기자회견 주요 내용과 그 이후 시장의 반응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월은 모두 발언에서 노동시장이 견조해지고 있고 인플레이션이 장기 목표치인 2%를 훨씬 상회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 볼 때 실물 경제는 더 이상 지속적으로 높은 수준의 통화 정책의 지원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라고 발언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산 매입 규모를 축소하고 조만간 기준금리인 연방기금 금리를 인상하여야 하는 적절한 이유라고 말하면서 오는 3월 FOMC에서 기준금리 인상을 강력히 시사했습니다. 파월은 일자리와 임금에 관한 기자의 질문에 노동시장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금리를 끌어올릴 수 있는 강한 센스를 가지고 있다고 답변하면서 앞으로 금리 인상의 여력이 충분하다는 것을 암시하였습니다. 이것은 향후 금리 인상의 상승 폭에 대해서도 강한 자신감을 나타내 보인 것으로 해석됩니다. 여기에다 파월 의장은 3월 FOMC에서 0.5%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아직 결정된 바는 없다고 답변하면서도 고용과 인플레이션 관점에서 현 상황이 2015년 금리 인상기와는 확연히 다르다고 언급하면서 그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이어서 연준의 대차 대조표 축소 가능성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이미 지난 12월 FOMC 회의에서 이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으며 근본 회의에서도 원칙적인 수준에서 토의를 이어갔다고 답변했습니다. 또한 연준의 대차 대조표가 엄청나게 불어났다고 전제하면서 실물 경제가 견조하고 인플레이션이 매우 높기 때문에 자산 축소를 위해서 더 일찍, 더 빠르게 움직여야 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양적 긴축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파월의 기자회견을 전후로 해서 급변한 시장의 반응을 살펴보겠습니다. FOMC 마지막 날 26일 오전 뉴욕 증시는 새해 들어 그동안의 부진을 만회하려는 듯 큰 폭의 상승세로 출발했지요. FOMC 성명서 발표 때까지만 하더라도 이미 예상된 결과였다는 반응으로 다우존스가 1.5%, S&P 500이 2.2% 각각 상승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파월이 기자회견에서 강한 매파적 발언을 쏟아내자마자 두 지수 모두 순식간에 급락세로 돌아섰습니다. 나스닥 지수도 3.4% 급등세를 보이다가 2시간 만에 장중 상승분을 모두 반납하면서 고작 0.2% 보합 상승장으로 마감했습니다. 여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비슷한 흐름을 보였고요. 한편 장기금리에 대한 기대치를 반영하고 있는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은 1.8%를 돌파했고 하락장에서 공포지수를 나타내는 빅스 변동성 지수도 순식간에 20 후반에서 30선을 치고 올라가고 고용 탐욕 지수도 공포 영역에 들어감으로써 뉴욕의 투자 시장은 일시적 패닉을 연상시킬 정도로 극심하게 불안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국내 시장에 대한 파급 영향도 만만치 않았는데요. FOMC가 끝난 다음 날 원달러 환율이 1,200원 이상으로 치솟고 코스피가 당일 95포인트 가까이 급락했습니다. 코스피는 일주일 누적으로 220포인트나 하락하면서 2,600선 바닥으로 떨어졌고 투자자들을 망연자실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상 1월 FOMC 결과와 시장 상황을 간략히 요약해보면 기준금리가 현 수준에서 동결되고 3월에 테이퍼링 종료도 예견된 것이어서 성명서 보도자료에 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장중에 큰 폭의 상승세를 유지하다가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장에서 실물 경제에 대한 지속적인 통화 정책이 필요치 않고 노동시장을 훼손시키지 않으면서 금리를 인상시킬 여력이 있으며 대차 대조표 축소를 짧고 빠르게 추진하겠다는 등 강한 매파적 발언이 쏟아지자 뉴욕의 투자 시장은 순식간에 냉각되어 급락세로 꺾이고 말았습니다. 막판에 겨우 소폭 반등하며 장을 마감하는 극심한 롤러코스터 장세를 연출하였습니다.
국내에서도 원달러 환율이 1200원대를 돌파하고 코스피 2600선이 우협받는 등 일파만파의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영상의 요점과 시사점을 정리해드리는 포커스 포인트입니다. 첫째, 3월 FOMC에서 기준금리 인상은 기정사실화된 가운데 이제 금년 중 인상 횟수가 3, 4회냐 또는 6, 7회냐 여기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고, 둘째, 노동시장의 훼손 없이 금리 인상의 여력이 충분하다는 파월의 발언으로 상승폭이 얼마가 될지가 초미의 관심이며, 당장 3월 FOMC에서 0.5% 인상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셋째, 테이퍼링이 종료되고 금리 인상이 시작되면서 시기는 미정이지만 연준은 시중 유동성을 흡수하기 위한 대차 대조표 축소, 즉 양적 긴축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넷째, 1월 FOMC 직후 급락세가 진정되고 설 연휴 동안 기술적 반등으로 상승하기도 했지만 향후 불확실성 증대로 글로벌 증시는 상당폭의 조정 장세가 불가피해 보이며, 마지막으로 다섯째, 우크라이나 전쟁 리스크에다가 코로나 대유행 이후 유동성 과잉으로 인한 거품 붕괴설까지 제기되고 있어 향후 상당 기간 매우 신중한 투자 전략이 요구된다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포커스 경제톡이 보내드린 1월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회의 결과와 강한 매파로 돌변한 파월 의장의 이야기 유익하게 시청하셨나요? 포커스 경제톡은 항상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성장과 행복한 경제생활을 응원합니다. 앞으로도 단단한 뿌리, 꼿꼿한 줄기, 잎사가 풍성한 경제나무를 갖고 나갈 수 있도록 더욱 유익하고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포커스 경제톡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하트입니다. 여기까지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